이경태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보죠.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 전화 연결해 봅니다. 네, 네, 이경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자, 저희가 김준영 의원과도 통화했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뒤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뉴스 중에 가장 많은 이목을 받은 게 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하수 즈음에 발표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네. 어제 이규현 수석이 개괄적으로나마 일정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바로 30일 기자회견을 실시한 지 70일만, 그리고 육사 대선이 실시된 지 100일째 되는 11일입니다. 네.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에요. 이 대통령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국정 운영 방향을 대통령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90분간 진행되고요. 민생, 경제, 정치, 네. 외교, 안보, 사회문화 세 분야에 걸쳐서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질의응답까지 진행이 된다. 질의응답 형식이 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지난번엔 추천 방식이 아니었습니까? 명함을 넣고 그 명함을 뽑아가지고 질의자를 선택하기도 하고 뭐 손을 드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이 추첨이라는 기본 방식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은 이번에도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명함을 넣고 추첨을 하는 방식은 유지될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변주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30일 기자회견 때 기자들의 불만이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첨 자체가 운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그 명함을 넣은 그 추첨함이 좀 잘 안 섞여 있다든가, 그렇죠. 넣은 순서에 따라서 내가 네. 안 뽑혔다든가, 그리고 사실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쉬운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직접 이제 기자회견 이런 공식 그렇죠. 자리에서 질문을 한다는 게. 예. 그래서 꼭 질문하고 싶은데 네. 그때는 정말 지역 언론에게 기회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이규현 수석도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좀 내셔널 어젠다와 로컬 어젠다를 균형에 맞게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질문을 분야를 좀 나누거나 현장에서 즉석으로 조율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 뭐 분야별로 나누는 건 있겠지만 추천 방식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30일 돼서 이제 기자회견 할 때는 대통령실 출입하지 않는 지역 풀뿌리 언론들도 원격 화상 회의로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30일 기자회견 때 인상적인 대목이었거든요. 그동안 대통령실에 출입하지 못한 언론들도 많은데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그런 공식 기자회견에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이죠. 네. 이번에도 비슷한 시도는 할 것 같은데, 다만 지난번하고 똑같은 식의 어떤 범주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풀뿌리 언론이 아닌 다른 언론사, 그럼 대통령실 출입하지 않는데 네.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그 기자회견에 참여한 언론 매체의 다양화를 또 한번 시도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더라고요. 보안이 아주 센 부분입니다. 그래요. 또 어떤 모습이 만들어질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일 기자회견, 이경태 기자도 참석하나요? 어떻습니까? 저희 오마이뉴스가 참석을 합니다. 오마이뉴스가 참석을 한다. 오마이뉴스가 참석을 해서 명함을 넣고 선택을 받기를 또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질문하는 기회를 꼭 얻기를, 당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또 당첨보다 더 그때 그 당시에 이 추첨해가지고 질문 기회 얻은 기자가 로또보다 더 이제 당첨된 게 기분 좋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또 기자들의 반응, 이것도 주목을 해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강소기업 대표들을 만났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더라고요. 네, 이게 어제 엠바고 문제로 미처 오마이TV 애청자분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일정이었어요. 네. 그 앞서 밝혔던 그 민생 경제 집중 기조에 맞춘 행보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방문한 회사가 그 반도체 주재료인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부품을 최초로 국산화한 기업이거든요. 예. 이 기업이 또 게다가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의 이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세계 점유율 1위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예, 이 회사만이 아니라 뭐 LNG 화물창 2차 가스 방지 분야에서 세계 네. 점유율을 100%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었고 선박 평수 처리 장치 분야에 세계 1위 점유인 회사 등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게 기술 주도 성장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참 걸맞는 회사들이 참석을 했고 네. 굉장히 활기찬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활기찬 대화들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보니까 이발하신 것 같네요. 그게 좀 눈에 좀 들어오는데 이 강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놀라운 기업들이 함께 했는데요. 주로 나왔던 얘기들, 꼭 전해야 되는 얘기들, 발언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소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관심과 꾸준한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이 대통령이 이날 산업부, 기재부, 중기부, 가기부 장관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반응하고 챙길 것들을 지시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해외 사업을 수주하려면 실적이 증빙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실적이 국가에서 발주해주는 사업을 따내는 거다. 이런 걸 한번 지시해 주시면 안 되냐. 그러니까 바로 이제 가스공사가 하면 되겠네. 산업부가 좀 챙겨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2, 3년 동안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대한 세제 혜택 부분 뭐 어떤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달라. 그리고 지역에서 원래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주로 수도권에서 이전된 기업이라든가 벤처를 만든 기업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그 지역에서 원래 컸던 기업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좀 역차별적으로 적용됐었나 봐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그 대통령이 이거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은 대목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을도 생각해야 되고 정도 생각해야 되고 값도 생각해야 된다.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인데 참 지도자로서 고민이 잘 묻어나는 표현이었어요. 특히 요 부분에 잘 드러나는 대목이 자동 설비화, 인공지능화 관련해서 고용 인력 관련해서 계속 얼마나 더 사람이 줄었냐, 늘었냐, 요 부분을 계속 묻거든요, 대통령이.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이 좀 더 선진화되고 인공지능화돼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국민들의 역량도 맞춰 나가야 되는데 혹시나 인력 감축이 있을까 봐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지 그런들의 국민들의 우려를 미리 풀어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짚고 넘어가는 그런 대목들도 있었어요. AI 시대가 되면은 뭐 필연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금 현재 이 현장 공장 이 노동자들 상황은 또 어떤지 이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 눈길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미리 이제 소통을 통해서 받아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한 거 아니냐 이런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뭐 특별히 사실이라 인정하지도 않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일종의 NCND인데요. 원래 대통령실은 우원식 의장이 이제 입법부의 수장인 만큼 행정부와 별개로 봐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다. 뭐 대통령실과 미리 소통하고 조율했다 등의 어떤 분석에 대해서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까 김준영 의원님 말씀으로는 우 의장이 또 사실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그런 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이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번 일본 미국 순방 가실 때 비슷한 시점에 중국 특사단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항상 이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여러 포석을 두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
우원식 의장을 통해서 어떤 좀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숨기를 좀 터놓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뭐 고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음. 분석이 틀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뭐 일단 네, 그렇습니다. 소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더라도 소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뭐 짧은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 전달할 뭐 틈이 없었고 시간이 없었다. 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어쨌든 어제 이제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악수 나눴다는 그 소식 뭐 거기에 글쎄 그 소식만으로도 뭐 크게 보도된 뉴스니까 앞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또 연설을 통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고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국제 무대에 나온 김정은 위원장 또 우리 정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또 반응하고 어떻게 맞아줄 것이냐 또 에이펙을 경주에서 치르기 때문에 이것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대통령실은 어쨌든 이 국제 문제 외교 문제 에이펙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그렇죠. 항상 이번에 행사 관련해서도 전승절 행사 관련해서도 이 북중러 연대 강화, 뭐 신냉전 질서를 예고하는 어떤 네.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대통령실은 그냥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은 밝히고 있어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네. 늘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네.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모든 계기에 아하. 노력하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네. 그만큼 안보실이라든가 뭐 국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의 정보 경로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공개된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요. 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K 제조업 대전환 네. 토의가 진행됩니다. 일단 민주노총이 어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이게 26년 만에 노사정 복귀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대통령과의 오차에서 어떤 얘기를 좀 나눌지 주목됩니다. 이후 뭐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참여 가능성도 좀 기대하게 되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대통령이 워낙 산재 예방, 임금 체불, 노란봉투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게다가 대통령이 항상 법안 등 이 민감한 법안들 얘기하면서 사회적 대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하고요. 네. 제조업 대전환 토의는 이번 주 내내 이어졌던 민생 경기 진작, 국가 성장 전략 마련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제 일부 언론이라든가 일각에서 국내 제조업 위기를 계속 집중 부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기 네. 진화하고 오히려 더 발전 성장할 기회로 삼으려는 어떤 전략, 정무적 포석 이런 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일정도 주목해보고 내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